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일 오후 4시 35분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규모 토크 콘서트에 대하여 좌석 등급제로 정치자금 마련하려는 티켓 장사라고 공격을 먼저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측은 수익을 가져가지 않고 비용을 부담할 경우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 측은 이 토크 콘서트로 생기는 수익은 1원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든 부담은 이 주최 측에서 하고 수익도 그쪽에서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만지지 않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먼저 시비를 건 사람도 이거 한시네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먼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먼저 올렸습니다. 선제 공격을 했네요. 해괴한 한동훈식 등급제 유료 정치라면서 좌석 등급을 나누어 R석은 79,000원, S석은 뭐 어쩌고 저쩌고 받겠다고 한다. 지지자를 좌석 등급으로 매기는 난생 처음 보는 해괴한 정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 측은 수익 영원이라며 법망을 피하려 하지만 흑자면 정치자금법 위반, 적자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국민을 관객으로 정치의 가격 등급을 매기는 이 오만한 정치 비즈니스를 당장 중단하고 자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는 즉각 반격을 하면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제명당한 야당 정치인의 토크 콘서트에 대해 관심이 참 많다면서 저는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 어떤 명목으로도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데 비즈니스니 장사니 정치자금이니 하는 말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진짜 정치장사, 정치 비즈니스는 강선우, 김병기, 김경호로 이어지는 자판기식 공천 판매 같은 민주당의 공천 뇌물 장사라면서 민주당 김민석 총리는 청문회에서 부의금으로 1억 6천만 원, 출판기념회로 2억 5천만 원을 벌었다고 했다고도 했습니다. 전날 한동훈 전 대표 측은 공지를 내고 한동훈 대표는 토크 콘서트에서 수익을 전혀 가져가지 않는다면서 모든 입장료 수입은 주최사의 대관, 무대 조명 음향 설치, 콘텐츠 제작과 인건비 등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이 티켓 판매한 수입은 한동훈 전 대표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법적으로도 뭐 그게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병도 전 원내대표의 공격이 좀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지금 민주당이 이 공천 장사건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돈을 한 푼도 안 가져가는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뭉뚱그려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그게 자기 지지 기반에는 먹힐지 모르지만은 한동훈 지지층의 수준에는 잘 먹힐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요사이 장동혁, 한동훈 이렇게 대결 구도로 모으는 언론이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의 아바타 역할을 하는 장동혁과 대한민국의 어떤 가치관을 대표하는 한동훈 사이의 대결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제명한 다음에 이상하게 분위기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언론이나 뭐 SNS나 집회 현장에 가보면은 몰리는 쪽은 제명당한 한동훈 대표 측이 아니고 제명한, 어떻게 보면 쫓아낸 장동혁 쪽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칼자루를 잡은 장동혁처럼 보이는데 제명한 다음에는 칼날을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힘입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섭습니다. 저 사람이 칼을 언제 뽑지 하고 이렇게 초조하게 전전긍긍하면서 기다릴 때 그 사람의 힘이 최고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칼날을 뽑아가지고 휘둘렀는데 헛발질했다, 상대를 거꾸로 때리지 못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칼자루가 아니라 칼날을 잡게 됩니다. 이 경우가 바로 그렇죠. 근데 한동훈과 장동혁은 12월 3일 비상계엄 때 한때 같은 노선이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때 그 친일 쿠데타 성격의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 여당 대표 한동훈이었습니다. 여당 대표가 딱 반발을 하고 나오면 친일 쿠데타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엄 선포가 있자마자 그냥 국회로 돌진을 했습니다. 계엄을 저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는 역사적 사명을 다했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씨는 머뭇머뭇하다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죄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또 계엄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윤석열과 통화하면서 국회와 당사를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중요 임무 종사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장동혁은 한동훈을 따라 국회까지 가서 가결 해제안에 가결표를 던졌습니다. 여태까지는 같이 갔어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그 뒤에 일종의 배신을 해가지고 유턴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윤석열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윤어게인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윤석열과 싸웠다 해가지고 조작된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동훈을 제명시켰다가 요사이 칼자루가 아니라 칼날을 잡은 형국으로 쫓기고 있습니다. 쫓아낸 사람이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만 거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역사의 무서움입니다. 역사의 결정적 국면에서 올바른 역사적 선택을 하는 것은 역사의 흐름에 순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큰 인물이 되고 그 스토리가 신화가 됩니다. 그러나 이 결정적 순간에 실수를 해버리면은 감옥에 가든지 장동혁 처지가 된다는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는 결정적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평소 실력대로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